2년 살아보니 단점은 이렇더라. 진짜 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의 팁 같은 어플을 깔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찍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당시 남자친구, 현 남편이랑 아파트 먼저 매매를 해서 동거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저희는 신축에 들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신축 들어가기에는 모은 돈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하진 않아서, 근데 또 입지를 포기하기는 힘들어서 서울 구축 아파트를 매매를 했고요. 구축 아파트에서 한 2년 정도 살아보니까 실제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축 아파트를 이번에 매매를 하면서 처음 살아봤는데 집이 지방이었어서 계단식 아파트에만 살다가 이런 구축은 대부분 복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식 아파트에 처음 왔는데 사실 저는 뭔가 옛날 아파트가 되게 정겹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오기 전에는 조금 로망? 아닌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살아보니 구축 아파트 이런 거는 진짜 별로더라, 뭐 이런 건 또 괜찮더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축 아파트의 단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2년 살아보니 단점은 이렇더라 하는 부분들 알려드려보면, 첫 번째는 진짜 너무 큰 단점인데 주차난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그 당시 매매할 때 봤던 구축 아파트들도 그렇고 진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안 되는 구축 아파트들이 진짜 많고, 저희 아파트도 당연히 구축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차 타워 뭐 이런 게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하고 진짜 밤에 2중 주차, 3중 주차는 기본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차가 없어서 사실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주차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가 30평대로 이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도 저희도 한 2, 3년 후에는 또 아이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차를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여기에 살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사 있는 분들은 이 단점을 진짜 크게 느낄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집을 나중에 팔 때도 다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구축 아파트를 가신다, 실제로 실거주를 할 의향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주차는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임장 다녔던 구축 아파트들 중에는 주차 잘 된 곳을 진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꿀팁 아닌 꿀팁을 말씀드려보면, 이제 임장을 갈 때 대부분 주말에 가시잖아요. 주말 낮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주말 낮에는 그 주차난이 잘 안 보여요. 다들 어디에 나가거나 놀러 가기 때문에 이 주차난을 보려면 평일 저녁 아니면 주말에도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것 같다 했다 하는 저녁에 봐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진짜 심한 곳은 3중 주차까지 돼 있을 거고, 실제로 차가 2중, 3중으로 주차가 돼 있으니까 뭐 차를 빼려고 해도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차 빼주는 거를 되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복도식이랑 계단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처음에 몰랐거든요. 저는 아파트는 다 비슷하게 생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단식은 한 층에 집이 2개 있는 거고 복도식은 이 복도를 따라서 여러 채의 집이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복도식으로 돼 있고 저희 집까지 오려면 되게 많은 집들을 지나쳐서 와야 되는 이런 형태의 집이고요. 실제로 계단식은 한 층에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진 않잖아요. 어차피 뭐 옆집이랑 우리 집 요 정도니까. 근데 복도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집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되게 좀 보안이 취약할 수 있다. 복도식 집의 끝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복도를 꺾자마자 첫 집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보안이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안이 취약하다고는 하는데 딱히 뭐 눈에 띄는 불편한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현관문을 평소에 열어놓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단점이긴 한데 그렇게 저한테 체감될 만한 단점은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인데, 복도식이다 보니까 문이랑 밖이 그냥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찬바람이 계속 들어옵니다, 현관으로.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 복도 창문 샤시가 다 돼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아파트를 임장을 다닐 때는 복도 샤시가 돼 있는 집인지 아닌지도 되게 유심히 보긴 했었는데, 복도 샤시가 저희는 안 된 집으로 왔고, 이 아파트도 층마다 샤시 여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층 사람들이 이제 협의해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파트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꼭대기층은 거의 다 샤시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집은 그 샤시는 설치가 안 돼 있는 집이었다. 어쨌든 이 샤시가 안 돼 있는 경우엔 현관문이랑 바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겨울에는 계속 들어온다, 이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중문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중문을 이제 설치하면은 이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중문 설치 비용도 좀 저렴하게 하면은 그래도 한 50~60만원? 제가 검색했을 때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중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문이 있으면 그렇게 큰 단점은 또 아닌 것 같다. 근데 저희 집은 중문이 없는 상태고 겨울에 조금 찬바람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또 못 지낼 정도는 아니어서 중문 설치해야지 하고 찾아보다가 귀찮아서 이제 미룬 게 벌써 2년이 돼가지고 중문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은 저희 집은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구축의 경우에는 녹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물, 이 수도관 교체를 했는지 이런 여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 80년대 아파트 여기까지 넘어가면은 녹물이 엄청 심한 곳들이 많아서 이 필터 가는 것만 해도 필터료 비용이 진짜 엄청나게 드는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 갈 때는 이 녹물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하나의 팁은 호갱노노 같은 어플을 깔면은 그 아파트를 검색했을 때 단점이라고 치면은 단점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녹물 있는 아파트들은 녹물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 하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단점, 커뮤니티 시설이 없습니다. 요즘 신축은 커뮤니티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헬스장도 있고 뭐 조식 주는 아파트들도 있고 이렇게 되게 잘 돼 있는데, 구축은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헬스장은 그냥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헬스장 가면 되고요.
네, 커뮤니티 시설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은 진짜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신축은 엘리베이터도 집에서 미리 불러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당연히 기다려야겠지만 저희 구축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이런 시간들이 꽤 걸려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미리 누를 수 있는 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큰 단점이자 장점? 뭐 어쨌든 단점인데요.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파트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분리수거 날짜가 특정 일에만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고, 그때 안 버리면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원룸에 자취했을 때는 그냥 뭐 분리수거 매일매일 하고 싶을 때 버리고 편하게 버렸는데, 지금 집에서는 어쨌든 쌓아놓고 특정 일에 버려야 되니까 이게 한 번 까먹으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동안 또 쌓이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좀 장점이었던 게, 이게 정해져 있는 날짜 있으니까 무조건 버리게 되고, 사실 원룸 자취할 때는 매일 버릴 수 있었지만 진짜 미루다가 뭐 겨우 막 쌓였을 때 산처럼 쌓이면은 그때 가서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해진 날에 버리지 않으면은 계속 쌓아놔야 되니까 미루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버리게 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목요일에 분리수거 하는 날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수요일 저녁에 그거를 다 미리 현관에 다 내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버리고 가고, 이런 패턴이 생긴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축 아파트의 단점은 이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이제 주차 문제, 그리고 이 분리수거 문제,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구축이어도 교체를 하거나 중문을 설치하거나 샤시 설치하거나 이러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정도의 단점인 것 같고, 주차는 진짜 차 있는 분들이랑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의 단점을 좀 말했으니까 장점을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장점은 별로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 신축 아파트에 당연히 가는 게 낫고, 신축 갈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신축에 가는 게 낫고, 이 단점을 다 상쇄하는 장점 하나는 쌉니다, 신축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축에 오는 건데, 예를 들면 저는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서울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갈 거냐, 서울 중심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갈 거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서울 중심에 신축을 들어가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갈 돈이 없었던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서울 외곽의 신축보다는 이제 교통이랑 입지가 좋고 저희 회사 다니기 편한 서울 중심에 이제 구축 아파트로 온 거고, 구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예산 안에서 저렴한 집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앞에 있는 모든 단점을 상쇄할 만한 장점은 신축보다 싸다는 거. 입지가 좋은데 구축이면 더 싸다. 요거 하나가 진짜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보면서 느꼈던 그냥 소소한 장점은, 이 복도식 아파트잖아요. 저는 이걸 처음 살아보는데 문을 열면 바로 날씨가 체감이 돼요. 원래는 자취할 때나 본가에 아파트에서, 계단식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다 내려와가지고 비 오네 우산 가지러 가고, 다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너무 춥네 해서 외투가 들어가고 이런 게 꽤 많았는데, 여기 구축 아파트는 문을 열자마자 이게 비가 오는지 뭐 얼마나 추운지 이게 확 체감이 돼가지고 바로 가서 외투 챙겨가고 우산 꺼내고, 이런 거가 저는 그냥 소소한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장점은 이렇게 두 개 있다. 제일 좋은 거는 서울 중심의 신축 아파트를 돈 많으면 가면은 좋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구축 아파트 2년간 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이 너무 좋고, 일단 구축이냐 신축이냐를 떠나서 저는 거의 6평 정도 되는 원룸에 또 햇빛도 하나도 안 드는 곳이었거든요. 6평에서는 밥 먹는 곳이랑 잠자는 곳이나 일하는 곳,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전혀 분리가 되는 느낌이 없었고 그게 진짜 힘들었는데, 일단 아파트에 왔다는 것만 해도 사실 감지덕지고, 특히 밥 먹는 곳과 자는 곳과 일하는 공간이 분리됐다? 이거는 진짜 거의 호사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햇빛이 들어온다. 저는 진짜 4년 동안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해가 들어오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원룸 살 때는 다른 건물에 바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해가 진짜 하나도 안 들어와서 오죽하면 친구들이 저희 집 안막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 진짜 안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밖에 나가야 괜찮아지더라고요. 햇빛을 좀 보고 해야지 괜찮아졌고, 그 집에 있으면 아침에도 저녁 같고 밤에도 밤 같고 이래서 아침 저녁 구분이 잘 안 되고 되게 처지고, 그래서 무조건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집은 해가 진짜 너무 잘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나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